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동남아 대표 여행지로 사랑받는 베트남. 베트남은 한국과 지난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4대 교육국이자 5대 투자국,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로 부상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30년의 우정이 깊어지기까지는 어떤 시간들이 존재했을까? 기회의 땅에서 역경과 실패를 딛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그려본다. 2022 광주 영어방송 베트남 VOV 공동 제작 한배수교 3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홍강의 기적 제1부 한배 교류 역사의 산증인 안경환 박사. 베트남 하노이에 자리한 한국 글로벌 학교. 영어와 한국어, 베트남어로 수업하며 한국 교민 자녀는 물론 베트남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는 이곳에는 누구보다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한다는 안경환 박사가 있다. 예, 저는 베트남 연구가로서 베트남에서 언어학 박사를 세계에서 최초로 취득한 세계 언어학 박사 1호입니다. 영산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서 26년간을 강의하다가 2020년에 정년을 하고 21년도에 하노이로 와서 한국 글로벌 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총 12개 학년을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한 한국 투자 기업이 베트남 교육 당국으로부터 인가받아 지난 2020년 8월 하노이에 설립 개교한 베트남 최초의 한국형 사립국제학교다. 학생들에게 베트남의 실무 경험, 실제로 살아온 경험, 그다음에 베트남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문학에 관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이제 번역을 해서 소개를 드리게 됐고, 학자로서 베트남 관련 연구와 조술에 매진한 안경환 박사는 베트남의 필독 고전인 호찌민 주석의 옥중일기와 응우엔주의 쭈엔끼에우와 같은 번역서를 포함한 다양한 조술 활동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데 힘써 왔다. 이 쭈엔끼우를 알아야 베트남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베트남 문학의 정수고 가장 어려운 작품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베트남에 전공한 사람으로서, 베트남 언어학자 1호로서 한번 어렵지만 도전해 보자 해서 이룬 성과가 쭈엔끼우의 번역 작품입니다. 또한 한국의 문학 작품들을 베트남 현지에 번역해 소개하고 베트남 내 세종학당을 개설해 한국어를 베트남에 처음 보급한 것도 안경환 박사이다. 그래서 한국어 학당을 세워서 한국어를 보급하면 한국도 좋고 베트남도 좋고 그것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한국 학당을 세우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 모교인 국립호지민 인문사회대학교 총장을 만나 가지고 한국어 학당을 세우자 해서 의기투합해서 우리 조선대학교하고 합작으로 세종 한국학당을 세웠습니다. 학자로서의 활동, 가장 문화적인 접근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더욱 가깝게 한 그에 대해 전 베트남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 한국어과 레당왕 교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말씀드리면 베트남 사람이 문화 분야에서 우리 안경환 교수님은 박항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경환 교수님은 하노이 사람 아마 모르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안경환 이름은 매우 날리고 있는 것. 그 국가법위 보면 안경환 교수님은 베트남하고 한국 신천 우호 관계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베트남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베트남 정부는 이런 안경환 박사의 노고를 기리며 한국 베트남 친선문화 진흥공로 훈장, 평화우호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어떻게 내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 내가 뭘 했지? 야, 이거 가슴이 뭉클했어요. 야, 이 베트남이 어떻게 내가 이런 걸 한 걸 다 알고서 명예 시민증까지 수여하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 것이 2014년에 받은 하노이 명예 시민증입니다. 베트남 문학회로부터 외국인 최초로 베트남 문학상을 수상한 이도 안경환 박사다. 하노이시는 지난 2014년 하노이 수복 60주년 기념으로 수도 하노이 명예시민으로 추대했고,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는 학교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 60인 중 한 명으로 그를 선정하기도 했다. 베트남은 1973년 미국과 파리 협정을 체결한 후 22년 만인 지난 1995년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그리고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지난 36년간 엄청난 경제개발 성과를 거뒀다. 홍강은 베트남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거든요. 또 이 하노이는 1000년의 역사가 있는 아주 고도입니다. 그래서 하노이 사람들은 내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에 살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시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홍강의 역사는 바로 베트남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홍강에서 적을 물리쳤고, 홍강에서 농사를 지었고, 홍강에서 빨래를 하고. 베트남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한 안경환 박사는 베트남 그리고 하노이의 도약에 도시를 감싸고 흐르는 홍강의 의미와 힘을 이렇게 강조한다. 홍강과 이 베트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트남은 한강의 기적을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나라도 작고 자원도 없는데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이 됐냐. 우리도 한국을 따라가자.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 혈연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신문화적으로 한국과 닮아있는 베트남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 발전을 모델로 삼아 수도 하노이의 젖줄인 홍강의 기적을 이루려고 한다. 따라서 우리도 홍강의 기적을 이뤄보자 라는 것이 베트남 사람들의 그 아주 깊은 마음속에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제도가 정비가 되고 또 정치가들이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한다 그러면 홍강의 기적으로 세계 강국으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 전통과 문화를 모르는 2세들에게 한국의 한국의 혼을 심어주고 싶다는 안경환 박사는 한국에서 정년 퇴임 후 베트남에서 교육을 통해 다시 새로운 한 발을 내딛고 있다. 해외 생활하다 보면 한국 전통 문화를 잊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국인 2세들을 보니까 애국가도 잘 모르고 한국의 지리도 잘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한국의 한국의 혼을 좀 제대로 심어주고 싶다. 그래서 양국의 역사를 같이 우리 후세들에게 가르쳐줘서 두 나라가 모두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좀 앞장서고 싶고. 누구나 인정하는 베트남 전문가. 30년 수교 역사에 경제적, 문화적 물꼬를 튼 그가 생각하는 베트남은 어떤 나라일까? 글쎄, 저는 베트남과 인연이 된 지가 금년이 48년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남의 나라 같지 않고 우리 애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듯이 베트남의 국가를 들으면 똑같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리고 참 역사적으로 보면 베트남도 참 역사의 질곡 속에서 독립을 유지해온 참 끈질긴 민족이다. 그런 면에서 좀 애착이 가고 동정심도 가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도 베트남과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베트남과 함께 베트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더욱 가까워지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2022 한배 수교 3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홍강의 기적.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최대 유통회사 K마켓의 고상구 회장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